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39사단이 이전한 군부대 터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법정 구매율인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나는 19대 경남 국회의원들은 무상급식과 남강 물 문제, 지역 현안 등 갈등 대처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바다 어장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그물과 폐어구 청소에 남해와 서해 어민이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전한 군부대 터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대량 검출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오염 토양만 25톤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1,300대 분량인데요. 이 땅에 6,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부대가 50년 동안 사용하고 이전한 터입니다. 기름 탱크가 있었던 땅을 중장비로 파봤습니다. 시커멓게 오염된 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흙을 문지르면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200m 떨어진 또 다른 기름 창고도 역시 사정은 똑같습니다. 39사단이 부대를 옮긴 건 2년 전. 이후 사업 시행자가 실시한 토양 오염 평가서를 KBS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땅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최대 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상당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 또는 돌연변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질환을. 더 문제는 TPH가 땅속으로 최대 12m까지 스며들어 지하 수층까지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간이 지하 관정 5곳에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 한 곳은 170배에 달했습니다. 오염된 게 물로 못 먹는다. 기름이 많이 나와 물로 못 쓰고 개봉하고 뭐 다른 걸 써야 되겠다.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도 심각합니다. 20년 이상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됐던 이곳은 중금속인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160배가량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 비소와 구리, 아연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부대 내 오염 지점은 모두 78곳. 27,000세제곱미터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25톤 덤프트럭 1,300대 분량입니다. 하지만 폐유류 저장소 11곳 등 상당수의 오염 우려 지역이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때문에 실제 오염 면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염 토양의 양을 축소하려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시행사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미 정화 명령을 내린 창원시. 하지만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4월 20일인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법정 구매율에 못 미치고 있어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빵 반죽을 만들고 초콜릿 생크림을 더하는 등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빵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품으로 지정돼 모두 군부대로 납품됩니다. 지난 2008년 마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덕분입니다. 계획 만드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은 많이 없어요. 군인들이 맛있게 먹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용역의 구매율이 한 해 지출의 1%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여전히 드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17곳 가운데 서울, 부산, 전북 단 3곳만 법정 구매율을 초과했습니다. 생산 품목은 조금 다소 질이 떨어지고 가격도 조금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조금 애로고 있습니다. 법정 구매율에는 미치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품질이 낮을 거라는 행정기관의 선입견도 문제입니다. 전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440개로 장애인 근로자는 8천여 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자치단체 등의 외면으로 속빈 강정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KBS 창원 연중기획 다시 뛰는 경남 순서입니다. 얼마 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경남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이 총선을 계기로 KBS 창원 뉴스는 경남 정치의 현 주소와 도민들의 바람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지난 19대 국회를 김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염원을 잘 받들어서 저마다 낮은 자세로 도민 염원을 잘 받들겠다고 약속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지난 19대 경남 의원들도 당선 직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남은 지난 2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논란 등으로 첨예한 갈등에 휩싸였지만 중재에 나선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또 의원들이 또 거기서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 미래의 사활이 걸린 남부 내륙철도와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이나 부산 의원들과는 달리 경남 의원들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난강댐 물 문제도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같은 당의 홍준표 경남지사와 반목과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경남도정이 도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19대 경남 의원 16명 가운데 야당 의원은 1명에 불과해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대 경남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다음 달 말에 끝납니다. 19대의 아쉬운 점들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개선점으로 이어지기를 경남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과 폐어구로 인해 남해와 서해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남해와 섬해어인들이 공동으로 수중 생태계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청소에 나섰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민들이 만든 인양틀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잠시 뒤 퇴적물 범벅이 된 버려진 그물과 밧줄이 걸려 올라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올려야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동안에 바다에 버리기만 했지 한 번도 청소한 일이 없거든.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가면 고기 서식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 안전! 안전! 통영 어민들이 선박 4척으로 한중 어업협정 수역인 서남단 해역으로 출항합니다. 전남 가거도를 전진기지로 다음 달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장어와 꽃게잡이 대신 해양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입니다. 통영 어민회에 이어 6월과 7월에는 인천 자망협회와 소래포구 어촌계가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서해에서도 저희가 지역 협조를 받아서 바지선을 거치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합동작전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와 서해안 어업인들은 석 달여 동안의 정화 사업을 마친 뒤 결과를 평가해 정기적인 활동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여부가 오는 7월쯤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며 2달 정도 심사를 한 뒤 보정과 보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쯤 주민 소환 투표일을 정해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경상남도 두산그룹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해 4월 9일에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까지 153개 창업 중소기업 육성과 127억 원의 투자 유치, 40명 신규 채용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야문화의 발상지인 김해에서 제40회 가야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가야, 그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늘 저녁 8시 대성동 고분군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수릉원과 연지공원 등에서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혼례와 신행길이 현대 감각으로 재현됩니다.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다음 달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를 일반인에게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저는 5월 한 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개방되며 미리 신청한 3천여 명에게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강풍 피해 농가에 민관군 2천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단순 비닐 파손 1,100여 동은 현재 대부분 복구가 끝났고 파손이 심한 비닐하우스는 중장비와 전문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강풍 피해는 하동군과 산청군 등 12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파손이 1,100여 동, 전파가 319동, 반파가 302동, 작물 피해가 99.5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통영시 미륵도 도남동 큰발개 마을 주민 20여 명은 오늘 호텔 신축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과 분진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형 차량의 이동이 잦아 소음과 분진이 크게 발생하면서 빨래도 널지 못할 상황이라며 생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은 대출금리를 조작해 10억 원에 이르는 이자 수입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창원농협 전 상임이사 75살 성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